노인 복지 정책은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게 좀 없어서 그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여기 장관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우리 김익기 소장 전문가들 계시니까 전문가들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제안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현재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 이렇게 보니까 노인 문제도 저소득층이랄까 뭐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복지 정책에 중점을 뒀다 할까요? 그런 적인데, 그런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복지 정책 해가지고 창업 지원하고 뭐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 문제나 노인 문제나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 생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이게 조금 몇 년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자녀들한테 생계를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의 대부분이 뭐 치매다 중풍이다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자기 수입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만성 이렇게 질환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생계를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인 빈곤율도 제일 뭐 말하자면 1위고 자살률도 1위고 그렇다고 이거 지금 뭐 언론이나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저기가 분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은 그렇게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고 외롭고 병으로 고생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생계가 돼야 되는데 요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제도 약간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이념을 넣어서 생각하니까 좀 오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라고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이렇게 한 달 생활을 하려고 그럴 때 아주 어떤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 기본적인 거를 말하자면 정부가 보장을 해주자.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제 특별한 건 뭐냐면 에, 이제 복지를 하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복지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이에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는 건데 가령 이제 중산층을 예를 들기가 중산층이 좋으니까요. 중산층을 예를 들면 중산층은
세금을 예를 들자면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세금을 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지원을 통해서 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복지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기본 어떤 그 소득을 그냥 일괄해서 줘버리면은 그런 문제들이 쉽게 행정 비용이나 이런 거를 쉽게 전략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용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소득 제도를 지금 유럽에서 지역별로 국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스웨덴이다, 네덜란드다 그러면 거기는 일정 지역만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 저기 한 경주시나 세종시 정도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보는 모양이에요. 또는 계층별로도 하고 또 이제 실제 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기본소득 비슷한 거죠. 일률적으로 그 1인당 얼마씩 해서 주니까. 우리가 이번 이제 코로나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정책이나 이런 게 검토되고 연구되고 뭐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런 걸 너무 이념적으로만 생각 말고 노인에 대해서요. 예를 들자면 뭐 70세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노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기본소득제를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인구가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가 14% 되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0세나 75세 이상 되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월 20만 원씩 그 노인 기본소득인가요? 뭐 그걸 노인 뭐 연금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원용해서 이렇게 어떤 노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우선 예산이 안 되면 예를 들자면 80세부터 한달지 뭐 75세부터 한달지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에서도 잠깐 했는데 이 저기 노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저소득 불쌍하고 뭐하고 이런 지원 이런 저기 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여가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그 사회인이라는 그런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자원봉사 이런 것도 음, 지금 약간 유급화해 가지고 그런 이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거하고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하나의 예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싱가포르이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예를 들자면 그 병원에 뭐 감기만 들어도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의료보험을 활용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에 이렇게 그렇게 의료보험을 말하자면 뭐라 사용을 하면 그걸 전부 인제 그 개인 계좌가 있어 가지고 개인 계좌에 쭉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감기 같은 거 혼자 집에서 그냥 저기 해서 낫고 병원에 안 가고 어디 결리고 아프지만 안 가고 그래서 그 평생 의료비가 적으면 그러다가 언제 큰 뭐 수술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그쪽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로 돼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GNP에서 차지하는 의료 비용이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보험 됐다고 해서 막 쓰는 것보다는 개인이 아끼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끼는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도를 만들 때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회 리소스를 아끼고 뭔가 축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의료보험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어떤 유급제도라든가 뭔가에서 가서 참여하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카운트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외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면요. 노인 돼 가지고 연금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연금을 더 받아요. 세금 낸 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가 쪼끔 뭐라 그럴까 어 이 기여를 한 사람한테 뭔가 더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가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이런 거에도 그렇게 두 가지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하고 노인네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 그런 거보다 그 어 사회인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카운트 돼 가지고 뭔가 나중에 그게 배려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상이 조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저는 민간 기업이 이런 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업이 그동안에 CSR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인제 기업이 돈을 벌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지역 사회에 무슨 이렇게 좋은 뭔가 인제 기부해서 무슨 사회 시설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제 그런 것 중 지금까지 되는 게 뭐 가족 친화 기업이니 무슨 성 무슨 뭐라 그러나요? 무슨 기업이니 그런 식으로 기업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이 좀 예를 들자면 기업이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어 노인네도 특별히 분야별로는 좀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동화
노인복지연구소 같은 이런 데다 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저기도 하면서 그 상품을 만들거나 비즈니스 활동 자체도 또 어떤 노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병행해서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좀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률 지원 제도 문제입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약이 되는데 사실은 치매다 병으로 해서 완전히 누워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법률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후견인을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가령 치매도 중간쯤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괜찮은데 어쩔 땐 치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저기로 해서 임의 후견인 제도가 인제 있다고 해요. 그 임의 후견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평상시에 정신적인 약간 이제 제약이 되고 이랬을 때 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활동을 제대로 못할 때는 후견인이 하지만 또 제대로 돌아올 때는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어떤 임의 후견인 제도를 뭔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저도 인제 전번에 그 어머님이 인제 어 99 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쯤에 입원을 인제 병원에 갑자기 인제 몸을 못 움직이셔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니까 사실은 기운이 떨어져서 인제 좀 뭐라 그럴까 기운을 회복하는 것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제 요새는 병원 가면 모든 인제 혈액 검사에서부터 엑스레이 무슨 MRI 뭐 심지어는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노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노인들은 몸에 그 염증이 쪼끔 있어요. 무슨 부분이든지 염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인제 그런 인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염증 지수가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증 지수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열이 올라 가지고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CT 촬영하자. 그다음에는 그게 아무래도 무릎에서 그런 거 같으니까 무릎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수라고 해야 돼. 거기서 그걸 빼내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사 비용만 뭐 수백만 원 나오는 식으로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그 노인 환자의 병원 진료 절차를 이렇게 쪼끔 따로 뭘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 병원은 요즘 옛날에는 왜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로 보고 만져보고 뭐 하면서 나름 이리저리를 했지만 요즘은 일단 환자가 들어가면 그 엑스레이 혈액 검사 뭐 해 가지고 기초 검사하는 거를 완전히 저기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 안 되면 고다음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노인네가 우리 어머님 경우 보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정말로 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비용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환자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인제 그 임의후견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은 생명유지 치료 이런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제 그 밑에 저기가 있는데 고런 것과 관련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이게 인제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노인이나 인제 그 의료 진료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제 상식도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경우과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 인제 "이러이러한 저기 진료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저기 진료 기록부에다가 의무 기록지에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의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환자가 이렇게 어 구두로 의사표시하고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이 정리하고 또는 인제 본인이 그 치료상 미리 얘기한 것들이나 가족들과 상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인제 의사는 또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치료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제 독거노인 보호 문제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도 뭐 독거노인이 뭐 140만 명 이게 15 년에 그랬네요. 15 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한 200만 명은 되겠네요. 가까이 되겠는데 이 독거노인들이 어떤 경우는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한참 있다 발견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독거노인들이 이 일반 생활 있잖아요. 식사 뭐 이런 가정 관리 또는 뭐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목욕이고 이발이고 뭐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위기 시에 그게 즉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뭐 의료기관이나 또는 경찰서든 어디든 이런 데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원 체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정부 사회단체, 교육기관 이런 데서 노인이 무슨 성 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 문제는 상당히 인제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파고다 공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되고 특히 이렇게 전문 상담소나 전문가들 이런 저기들이 좀 확보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은 우리 인제 모체가 저기 고교 연합이라고 뭐 애국단체 중 하나인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50여 개 학교 동창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체가 돼 가지고 여기 에, 저기 뭐 장성들 모임인 그 대수장이라든가 또 여러 단체들이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우리도 앞으로 말하자면 보수 측에서 그 어떤 이론과 철학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의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헤리티지 연구소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연구원장 해달라고 그래서 수락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헤리티지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진 연구 단체, 연구소 뭐 이런 저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팔리시 플랫폼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장차관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우리 그 참의연과 똑같은 그런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출범할 때 우리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 멤버들도 그 성향들이 같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모였는데 앞으로 당분간 협업하고 미래에는 좀 어떻게 보면 합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어제 몇 개 단체가 모여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 같은 그런 이제 연구원이 좀 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가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기 조금 전에 그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많은 뭐라 그럴까 의기소침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힘을 잃고 이제 진보 쪽이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정치 면에서도 완전히 이제 그 힘을 잃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헤리티지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우파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전략과 어떤 이제 경제 쪽에서 보면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그 레이건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저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그쪽 멤버들하고 많은 이제 정책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이거노믹스라는 이제 경제 정책도 이 헤리티지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리티지 연구소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그 이제 허화평 씨가 거기서 한 8년 정도 연구를 하고 왔는데요. 그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진보 쪽과 진보 뭐 이렇게 좌파 우파라는 말이 좀 거슬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수 진보라는 말보다 오히려 좌파 우파가 더 정확하다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진보다 보수다 여기에는 뭔가 가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좌파 우파는 그 가치 개념이 없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쓸 때는 좌파 우파가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냥 좌파 우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파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것, 사상적인 것까지 이제 정립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면 다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 좌파와 우파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어떤 사회를 리드해 나가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적폐다 이래 가지고 이 좌파가 우파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옳지 않은 거죠. 서로 인제 정반 합이라고 그럴까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서로 장점을 발휘하고 상대방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주도적인 그런 그 사상을 인제 뭐라 그럴까, 지킨다고 그럴까요? 그 인제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인제 헤리티지 연구소하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헤리티지 연구소는 인제 어쨌든 우파를 인제 그 대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집단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파 인제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그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런 자유라는 거, 그다음에 시장 경쟁, 이런 것들은 이 좀 천부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속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와 어떤 그 경쟁,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그런 기본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헤리티지 연구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좀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이제 그 헤리티지는 한 5-60만 명이 아주 소액 그 이 기부를 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 연말까지 한 그 10,000원을 기본으로 하자고 우리 하고 있는데요. 10,000원 되는 회원들을 우선 한 1,000명 정도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한 2-3년 내에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뭐 어느 큰 기업에 의존하거나 그러지 말고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소로 발전을 시켜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칭은 인제 줄여서 참여연 그러고 있고요. 지향하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와 복지 증진. 그다음에 저는 이 시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도 이 거기에는 물론 법치주의도 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민 의식과 법치주의 확산,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보와 어떤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뭐라 그럴까, 관점을 많이 좀
전략과 관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우리가 차세대의 이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어떤 육성 여기에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무튼 전 국민이 조금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래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도 일단 처음 초기는 그 큰 연구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재능 기부 형식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출범을 일단 하자 이렇게 됐고요. 작년에 우리가 창립해서 우리가 금년 3월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부분 전문가들의 어떤 그 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좋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9월 달까지 좀 어떤 내년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좀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 또 어떤 정책 중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어떤 정책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꼭 그동안 쭉 실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계획들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6월 25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튜브를 통한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회원 수나 클릭 수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 대선 그리고 6월 달 지방선거 있는데 그런 데서 정책과 어떤 국가 전략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에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이런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지역으로 양당 제도에다가 이제 지역으로 해서 호남은 예를 들면 민주당, 또 영남이나 저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힘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 당의 공천을 받으면 못 받으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좀 이런 말하면 뭐합니다만 아첨하고 뭐하고 이 노력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원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그런 의원으로 되는 경향이 많고, 정말 제대로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진출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제 국회의원하고 선이 닿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뜻 있는 젊은 청년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지방 그런 기초 정부로부터 정치 활동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재동에서 시작한다 해서 양재학당 그랬는데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당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무슨 전략이나 정책을 할 적에도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 그 자유 이제 기업인들 중에 우리가 어떤 시장 자본주의나 또는 그 기업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정부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좋은 이런 제도 창업 관련되는 거 뭐 이런 저기를 할 적에도 이 기업인들이 그런 어떤 연구 활동과 연결을 해서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유기업인 포럼 그다음에 또 통일과 관련해서는 자유평화 통일 포럼 이런 것들을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